어렸을 때 이제 제가 좀 갑갑하게 느꼈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이고 7살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싱글맘 조영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양주에서 온 64살 김춘희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지금 두 분 같이 사세요? 지금 최근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일이 바빠서 네. 엄마가 좀 아이를 케어해주러 저희 집에 이제 살고 있고 네. 독립을 한 지 지금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럼 엄마가 그 집을 자주 오시나요? 독립했을 때도 어떠셨어요? 처음에 독립을 할 때는 엄마한테 집 주소를 제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 아니, 왜요? 왜냐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직접 오실 수도 있고 엄마가 그냥 찾아올까 봐 주소를 안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럼 엄마가 말없이 오시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제가 아기를 보면서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네네네. 이제 그러면 엄마는 이제 걱정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불어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 몸이라도 달려와서 어떻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 주소를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저는 싫고 그것조차도 저를 믿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걸까요? 30대 때 좀 저희 집이 이제 어머니 집이랑 멀지 않았었는데 뭐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제가 연락 안 되고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인기척 있는 거 보고 가신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숨 쉬는지 보고.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아내의 생활 반응 뭐 그런 거. 아, 지금도 두 분이 근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야, 어차피 이렇게 따로따로 살 거면 그냥 합치자 이런 얘기 안 하셔요? 최근에 이제 조금 제가 목돈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돈을 아껴야 하니 그냥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왜요? 힘들게 나왔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살으라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목돈이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어디서든 뭐 융통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빌려준대. 땡큐. 네네네. 그죠? 그리고 나서 야, 너 돈 갚고 이러려면 결국은 네가 아끼고 쪼개야 될 텐데 차라리 너하고 네 애랑 둘이 있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와 살아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딸이 이때 폭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아마 순간순간 딱 단일 사건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딱 단일 사건 하나로 그렇게 폭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소소한 다른 예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 집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느리고 뭔가 손끝이 아물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머리 묶는 것조차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많이 챙겨주셨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계속 되었었고 지금은 어쨌든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제가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엄마가 얘기를 할 때 거의 약간 지시 쪽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까지도 이제 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난 그거 싫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벌써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제가 감지를 하게 되거든요.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좀 자기 주장을 많이 하지 못했던 건 맞고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계속 그 부응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 나를 믿지를 못해서 아직까지 이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게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내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애기한테. 저희 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제 아빠가 쓰러지셨을 때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동생도 유학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당장 생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치킨집을 하나 오픈을 하셨어요. 아유, 힘든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엄마도 그만큼 헌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때 낮에는 저도 학원 강사 일을 좀 하고 저녁에는 엄마 치킨집을 같이 돕고. 아우, 대단하시다. 투잡한 거네. 그렇게 같이 도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조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좀 약간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조금 많이 못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엄마가 다 감당하는 게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잘 듣고 착한 딸이 돼주고 싶고, 아빠가 하지 못한 역할을 저는 제가 대신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제 어렸을 때 목표였어요. 퇴장녀네요. 엄마가 고생한 거 알아. 네. 그래도 나는 그게 조금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해본 적 있어요? 그 치킨집을 하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있을 때 저도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어쨌든 사회를 나가야 하니까 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놔줬으면 좋겠다. 네, 최근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가 놔달라고 해서 그 치킨집을 접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아, 그럼 내가 얘기 안 했으면 더 잘 됐을까? 라는 또 부채감으로 남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치킨집은요, 2년 정도 돼서 접을 때 저도 그 시점은 막막했어요. 신랑도 사랑부시를 못하고 있고, 아이는 둘째 딸은 이제 유학을 가서 등록금도 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거를 한다고 얘를 잡고 있으면 또 얘 인생도 잡는 것 같아서 권리금 안 받고 가감하게 바로 딸을 위해서 접고, 그리고선 놔줬던. 딸을 위해서. 예. 딸을 위해서 접었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 차일 수도 있는데 저는 권리금조차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않는 게 뭔가 기회비용처럼 그렇지. 되니까 그것도 내가 또 잘못 더 얘기를 늦게 써야 됐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어요. 이게 참 이렇게 잘 흘러갈 만한 그 시점이 이렇게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죠? 나 힘들어.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아, 그럼 접자. 아, 나도 접고 싶었고 또 내 남편도 아팠고 이래저래 조건이 있어서 내가 접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딸에게는 나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뭐냐면 달리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마저도 나에게는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따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치킨집은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의 켜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자꾸 그게 꽤 많이 누적돼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통역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사과의 편지도 두 아이들한테 썼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누누이 했었고, 아이한테 이제 그런 모습도 좀 안 보이려고 노력도 했고, 많이 안 보이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어린 시절이 만만치 않았어.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다더니 나는 그렇게 남편도 그렇게 유능하지 않았고 심지어 너무 빨리 쓰러졌어. 그리고 나서 내 아이들 둘 정말 죽을 힘 다해가지고 키웠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딸들에게 문자도 잘 못 보내겠어. 왜냐하면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딸은 마치 계속 불평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늘 선을 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자녀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나에게 했듯이 조금 지나친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참 재밌죠? 왜 그렇게 싫은데 딸은 맡기는지, 왜 그렇게 싫은데 엄마 돈은 빌리는지. 아주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죠. 이 딸은 어떤 줄 아세요? 딸 맡기면서 불평하고 경제적 혜택 보면서 싫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히 의무감은 커지고,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뭔가 해야 된다는 이 K장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딸만 그러냐? 참 엄마도 희한하죠. 그렇게 싫다는데
아, 싫다는 데를 왜 그렇게 붙잡아 놓고 싫다는 데 자꾸 들어오라 그러고, 그죠? 왜 그럴까? 이런 걸 우리가 심리적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과잉보호가 아니에요. 과잉보호는 엄마가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돌볼 때 과잉보호라고 하는데, 이 집은 K장녀로 살아간 이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지나치게 이 딸을 보호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결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남자를 사와서라도 우리 딸을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 얘기는 엄마 마음대로 결혼을 시키겠다는 말보다 딸이 결혼해서 안정적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해로 보통 엄마들은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뭐라 그러냐? 나 이 말도 듣기 싫어. 나 저 말도 듣기 싫어. 왜? 나는 늘 피해자였으니까. 힘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딸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개인으로서는 아쉬운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딸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분리하고 싶어요. 네. 이젠 독립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왜 안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발목을 붙잡는다고요? 맞아요. 엄마 발목 붙잡아요. 엄마가 왜 자꾸 들어오라 그래? 간단해요. 엄마는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오늘 처음 들은 이 엄마의 과거는 딸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맨날 들었어.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순서도 다 기억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는 평생 뭐 한 사람인 줄 아세요? 평생 인생의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 돌봄이란 단어가 있어요. 엄마는 평생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을 살아서 지금은 돌보지 않으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증발될 거가 두려운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엄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는 뭐냐면 난 보호자가 필요해. 전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엄마라는 이 여자는 누가 돌봐주나? 평생 이 여자에겐 보호자가 있었나?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돌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같단 말이에요. 평생 난 한 번도 내 보호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 보호자가 없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보호자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옆에 있기만 해. 내 감정의 보호자, 내 정서의 보호자, 내 기쁨의 보호자. 그게 우리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을 꼭 닮은 손녀가 있어요. 내 딸이 아팠다 말하니까 손녀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려고 내가 막 공부도 했어. 막 찾아도 봤어. 연구도 했어. 그래서 내 딸에게 했던 방식으로만큼은 난 안 하려고 좋은 할머니 되려고 엄밀히 말할까요? 다른 어머니로 사시는 거예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썼다. 아무도 이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울어도 됩니다. 그거는 내 인생을 두고 울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래도 나처럼 사는 사람 위해서 누군가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도 울어줘야죠. 너무 울고 싶어. 엄마는 딸이 참 고마웠을 거예요. 평생 나한테 이런 친구 같은 보호자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 보호자가 떠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이 보호자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다른 독립을 해야 되고요. 엄마는 스스로를 돌볼 구조가 좀 필요하겠어요. 요 TCI 기질 성격 검사 그래프의 모양 보세요. 진짜 다 똑같다.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그래서 자매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딸보다 위험 회피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딸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안이 확 높아져요. 또 이 딸은 자율감과 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요청을 해도 이 딸은 다 이걸 의무감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서로 돌보려고 싸워요. 그게 의무가 됐건 불안이 됐건 딸은 의무라고 느끼고 엄마는 불안하니까. 아주 둘이 똑같이 서로 간에 의무를 주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경제적인 금부터 좀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돈 빌렸죠? 이자 지급하세요. 그래 엄마가 돈에 개입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경계를 좀 그으세요. 어떤 경계냐면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럼 얘기하세요. 엄마, 나는 이렇게 할 계획이야. 걱정 마. 멀리 떨어져서 안 보는 게 독립이 아니고요. 계획과 더불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 이게 독립이에요. 세 번째, 지금부터 어머니는 제일 먼저 사람은 내가 내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잘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손녀 키우는 공부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예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공부를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놀기의 진수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영화 볼 때 영화표 딸이 다 끊고 그다음에 영화 같이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죠. 네, 제가- 영화표를 네, 예매해줘서 항상 제가 예매해주고 크리스마스 같이, 이럴 때 아빠랑 항상 같이 콘서트 가서 보내드리고 이런 거. 전기권 끊어주세요. 전기권 끊어주셔서 네, 네, 네. 뭐 하시냐면 영화 한 달에 2편 이상 보시고 영화를 열심히 적으세요. 그래서 나만의 영화 집을 하나 만드세요. 이게 내 취미예요. 아시겠죠? 영화 열심히 보시고 영화 집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 손녀가 이따금 놀러 오죠? 영화 설명해 주세요. 아이에게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재밌었던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엄마는 내 딸의 영화 해설사가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참고로 한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시고 이 한 가지를 적어도 3달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내 방식의 기쁨, 나를 간지럽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이런 과정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녀 오랜 세월 서로를 지탱해준 힘이었지만 이제 각자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 용기 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죠. 네.